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을 레버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항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원입니다. 이성훈 교수. 네. 오늘 시장이 어제 이어서 조금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는데, 문제는 삼성전자 외에는 뭐 특별히 눈에 띄는 것도 없고요. 일단 뭐 조선주나 이런 것들, 그런 관련된 거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외에 그 정도만 좀 이상한 것들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 좀 올라가는 거는 요즘 완전히 살아있는 거는 저는 나름대로 다른 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주도주라고 보고 있어요. LS? 아니요. LS 얘기하지 마. 네네. 욕먹어. 네네. 오늘 특히 얘기하면 안 되네. 네네. LG생활건강 있잖아요. LG생활건강. 요새 봐요? 예, 예. LG생활건강은 제가 보기엔 갑이에요, 이거. 네. 최고의 주식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선호도는 갖고 있지 않은데 그냥 이렇게 신고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 살아 있어요. 네. 이게 대표적으로 올라가면 이제 외국인 형들이 계속 꾸준히 사는 주식이거든요. 이런 건 좀 무서운데요. 오늘 전체적인 시황관 좀 봐주세요. 전체적인 전체적인 시황에 대한 그 방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네네. 삼성전자가 상승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게 되면 네. 사실은 이게 좀 시장 전반적으로 좀 쉽지 않을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왜 오르니라고 한다면은 음.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첫 번째는 자사주 소각에 대한 효과에 대한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사주 매입한 이후로 예전에는 이제 자사주 매입만 했었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는 자사주 매입하고 나서 소각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사주가 소각이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 자체가 싸지는 그렇죠. 그런 이제 효과를 좀 볼 수 있기 어쨌든 때문에 EPS가 커지죠. 예, EPS에 대한 증가를 하는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에서 갤럭시 S7이 6보다는 어쨌든 좋은 결과를 낼 거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물론 뭐 1+1을 하고는 있지만, 네. S6 때도 그 1+1은 했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보게 되면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 모멘텀이 좋아지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에서 자사주 소각에 대한 효과까지 있겠고, 이번에 그 ADR 편입과 관련돼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비중을 좀 줄여놨다고 합니다. 많이. 그러니까 조정이 나올 거를 대비해서 국내 기관들이 이제 그 비중에 대한 쪽을 좀 줄여놨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동시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된 이제 매수에 대한 쪽이 좀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에 대한 흐름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올라오면서 지금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올라오면서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한 쪽에서 종목에 대한 그 열기는 좀 많이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겠고요. 네. 오늘 이제 보게 되면은 제약주 강세, 제약주들이 이제 그 개별적인 강세들, 그 다음에 화장품주, 오늘의 진짜 특징주는 지금 LG 생활 건강이겠죠. LG 생활 건강의 신고가, 그리고 이제 중소형 제약주에 대한 강세,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대한 쪽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죠. LG생활건강이 하나 축이 있다 그러면 네. 반대는 삼성물산이죠, 뭐. 그렇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어제 그 뉴스를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합병에 대해서 그 2심이지만 아직까지 뭐 3심 결론이 나온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네. 2심에서 삼성물산에 대한 그 청구에 대한 쪽을 갖다가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자칫 잘못한 어떤 판결이 남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장 그 삼성물산에서 만약에 정말 그렇게 판결이 그냥 3심에서 나버리게 된다라면 네.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한 행사 가격을 이제 높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행사 기존에 가격을- 어떤 행사 신청한 사람 돈을 더 줘야 되는 네, 거예요? 돈을 더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약 그 물량만 감안하게 되면은 한 1,000억 정도가 더 나간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형님들은 1,000억 정도는 그냥 내 주머니에 쑥 네네. 주지.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분들이야, 뭐냐면 높은 분들. 그 가격이었을 때는 주식 매수 청구를 안 했었는데 안 했던 분들이 갑자기 그러면 그때하고 상황이 달라졌으니 나도 해주라. 그럼 또 소송할 수 있어? 소송을 또 걸게 되면 대박. 자칫하게 해서 만약에 그래서 소송 걸어서 거기에 또 이기고 뭐 이렇게 그럼 예를 언론하게 들어서 난 법은 모르는데 그 당시에 매수 청구권 행사 가능했던 그 당시에 주주 네네. 그런 사람들이 다 소송하면 그쵸. 뭐 그 법리 다툼이 있겠으나 예. 뭐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머리 아파지는 게 그러면은 합병에 대한 쪽이 이제 무산될 가능성에 대한 쪽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일부 이제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돈을 주면 되죠, 뭐 다. 그러니까 돈을 주면 되니까. 돈을 주고 뭐 자기네 돈 많잖아.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근데 그거는 이제 2심이기 때문에 3심까지 좀 나와 봐야지만 알 수 있지 않나.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네네. 깜짝 놀랐어요. 이건 정말 이런 얘기하면 난 맞아 죽을 건 없지. 네네. 여기서 공표를 안 할 거니까. 네. 어저께인가 그저께요. 여러분들이 검색 신공 발휘하십시오. 검색 네네. 신공. 네. 모 언론에서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 언론 아닙니다. 모 언론에서 그 판사를 털었어. 봤어? 못 봤죠? 못 봤어요. 나중에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네네. 판사 털린 사건이야, 대한민국에. 그 삼성물산 판사 털렸다는 걸 한번 검색해 보시면
방송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모 언론이 있어요. 모 언론. 저 그거 보고 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릴 정도로 대단하다 정말 이 양반이.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이다 느꼈거든요. 네네. 대박입니다. 국민연금을 포함 뭔지 모르지만 연금이라고 그래 항목 잡히잖아요. 종목별 투자자. 네. 3월 14일이고 하루도 안 빼고 다 팔고 있어요. 이 주식을요.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 우리까지 하니까 갑자기 짜증이 났는데요. 갑자기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제 말 할 겁니다. 왜냐면 이걸 어디까지 얘기하면 또 잡혀가. 불경죄로. 오늘 갑자기 삼성에서 전화하면 어떻게 해? 삼성에서 전화한다고 삼성 관련 일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아니지. 스컷돼서 가야지 나는. 네. 의견을 싹 바꾸고. 네네. 자기 안 갈래? 아니 가려면 가죠. 난 가. 네. 나는 그다음부터 삼성에 또 찬양 문제가 돼서 가는데 삼성증권에 가서. 삼성 아무데나 삼성만 지키면 다 가죠. 네네. 심지어는 삼성 뭐라도 갈 거야 난. 근데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찾아보세요. 네네. 제 말은 검색해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흥분했는지 아실 겁니다. 이승원 교수도 보면 나한테 깜짝 놀랄 거게 나올 겁니다. 깜짝. 근데 모르죠. 그 기사가 사라졌을 수도 있어. 어저께 하도 말들이 많아갖고요. 이건가요? 아니 그거 보여주지 마. 네네. 보여주지 마시고요. 판사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제부터 다음 코너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약간 잠깐 일어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아직 끝난 것도 아닌데. 아니,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니까 네. 얼굴이 자르는데 일어나지 잘려요. 못하는데 예, 목만 나와. 그만큼 우리가 경건하게 이분을 네. 모신다는 점에서 조용하게 엄숙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박수 쳐, 박수.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이 기고만장한 모습 좀 네네. 보자고. 네. 이제 마이크 좀 채우고. 야, 네, 우리 네. FD 어디 갔어? 제가 한다고 했어요. FD! 이런 분이 직접. 1등이라고 누구는 이거 빨리 와. 목에다 해도 된다 그러고. 직접 해드려, 직접. 네네. 그리고 이것 좀, 이것도 블루컴도 그냥 오늘 차고 계세요. 네. 차고 계셔도 돼요. 네네. 정말 대박입니다. 일단 기사부터 좀 보여주시죠. 네네. 네, 기사부터. 김성훈 과장 선두 탈환. 박수 한번 쳐드리자. 네네. 언제까지 가나 보자, 진짜. 근데 이 기사한테 내가 전화를 해야 돼. 오늘 또 나올 것 같은데 기사에? 자칫다는 표정이야? 또 나올 것 같아. 종목들이 다 오르고 한방 있네. 김성만 나오면 네. 한방이라고 호러를 적어주면 자기 인생 끝났어. 한방. 옷도 터놓는데 옷에 먼지 옷도. 묻다고 옷 터놓는 거 봐봐. 대박이야. 이분은 뭐 넥타이도 안 하셔도 되고, 네네. 뭐 티셔츠 옷이 입고 되고요. 없잖아. 팔 없는 거 입으셔도 되고요. 마음대로 되는데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또 다음 주나 뭐 우리가 계속 리뷰를 해드린다고 약속했는데 이제부터 딱 해보죠. 매매를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별로? 네, 하고 있습니다. 딴 애들은 위에 1등이랑 어저께까지 1등 했던 애랑 자기부터 아래 있는 3, 4, 5, 6, 7, 8 매매를 열심히 하고 있어? 다들 일단 지금은 자기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빅션이 있다 보니까 매매를 조금 1라운드보다는 조금 덜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덜해.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과 수수료. 그리고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세금. 고려해야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회전율이 높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높지가 제일 않아요. 낮을까니까 그 안에서. 아니요, 저보다 낮으신 분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분은 포기한 사람? 포기는 아니고 그냥 세 종목만 가지고 계시는데 어세 종목. 예. 네. 근데 지금 제가 회전율이 높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네.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제가 여기서 항상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주도 업종이 보이면은 싫거든요. 근데 주도 업종이 안 보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괜히 두더지 잡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한번 꼬여버리면은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원래 아는 종목들 아는 종목이 약간 좀 도와드리면 그냥 아는 종이 아니라 항상 탐방도 가고 아니면 애널리스트랑 같은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질의응답 격렬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뭐 나름 팠으니까 샀겠죠. 안경 바꾸셨어요? 또 안경 두 원래 개 있던데. 번갈아 샀습니다. 그래요? 네. 안경도 뭔가 있어 보이는데. 네.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거의 좀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 근데 그 종목들이 다 제가 여기 키우면서 한 달, 두 달 전부터 다 몇 번씩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에요. 그러면? 네. 그러면? 그래서 그냥 그거 가지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시장이 이제 지수가 저는 지수가 코스닥 기준으로 710포인트를 넘어갈 때 과연 어떤 섹터가 그 역할을 해줄 것이냐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일단 지금은 종목들 추세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종목 얘기는 잠깐 하겠고요.
제가 이분이 너무 고마워서 업고라도 다녀야 돼. 마음만 그렇지 업지 못하잖아. 무거우니까요. 제 화면 잠깐 잡아주세요. 제가 여기서 대국민 약속 들어갑니다. 잡아주세요.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저희 팟빵에 게시판에 올리신 분인데요. 국냉외 시황은 정확한데 이학영 선생님 종목은 영 아닌 것 같네요. 그냥 시황이나 참조해야겠네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 나네요. 혼났잖아요. 어저께 했잖아요. 어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민우님, 21님 최고입니다. 네. 매번 잘 듣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두 분 교수님 감사드리고 여기까지는 그냥 흔히 해서 들어가는 취임새라 그러지. 네. 인트로. 그 다음 말 김성훈 과장님 덕분에 경인양행 펜 엔터 수익주입니다. 물타기 아니라 불타기 해야겠어요. 최고. 그러니까 김성훈님이죠. 그 다음부터 또 들어갑니다. 크리넥스님 딱 한 종목 때부터 즐겨드는 애청자입니다. 태양의 후예 이야기할 때 100% 종목이라 언급 안 하고 넘어가는 걸 매수했는데 가로가 찡찡 말하면 안 되죠. 100%에 가까운 수익 났습니다. 올해 제일 잘한 일 같네요. 요즘은 출근길 발걸음이 가뿐하는데 요거는 사실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봤자 저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붙이는 거죠. 그래갖고 결론이 우리가 또 한 2년 만에 최고치 59등을 갔어요. 59등을 갔는데요. 어디 나와? 59등 갔거든요. 우리가 제일 올라왔을 때가 몇 등이었죠? 19등. 19등. 근데 19등 못 가요, 이제. 지금 59등인데 요즘 내가 또 접촉을 하나 하고 있어요. 뭘? 여기 그 광고 대행사. 광고 대행사? 네. 광고대에서 혹시라도 광고 10만 원을 받으면 처음 받는 거 50% 쏩니다. 이 친구한테. 50% 주자. 딱 이 김성훈님 덕분이니까. 김성훈님 앞으로 파이팅 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딴 거 다 필요 없어. 시장 정리 아주 간단하고 종목 리뷰 들어갑니다. 네. 시장 정리해 주세요. 일단 지난주인가요? 코스닥 시장이 한번 밀릴 때 있었잖아요. 네. 그때가 갖다 붙였었던 이유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저렇게 보면은 지금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깔끔하게 거의 뭐 차트 정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반등이 나오면서 깔끔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브렉시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혀 시장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주식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계속 하고 있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귀를 닫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들이 뭐냐면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계좌의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뭐 그런 식으로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요 전화가 와요. 네. 그래서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불안감을 먹으면서 올라가는 게 증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매크로 변수에 대한 부분들은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그때 상황에 따라 조심해야 할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얼마 전부터 금리 인상, 오죽해 뭐 경기가 미국 경기가 오죽하면 좋았으면은 오죽했으면은 금리 인상 하겠냐라는 식으로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그렇죠? 당장 6월달이 이번 달인데 이번 달에 금리 인상이 결정될 텐데. 오히려 하게 되면은 그것이 그냥 어떤 시그널이 되면서 바로 그냥 시장을 위로 쏴버리는 어떤 그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있죠. 항상 그렇지만은 제가 그랬어요. 제가 과거 한 달 전에도 페이스북에도 이런 얘기를 글 남겼는데 모두가 두려워하는 금리 인상이 막상 단행되었을 때 과연 시장은? 이라는 식의 어떤 글을 한번 남겼었거든요. 말씀하시는 게 하나 하는 마디가 멋있어요. 네. 뭔가 시적 같고 시 같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쓰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옛날에 저 처음 주식했을 때 그리스 그때 막 투표하고 막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생판 모르는 그리스 의회의 야당과 여당의 의석수를 분석하는 기사까지 나온 거 봤을 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고려를 해야 될 매크로 변수가 있고 조심해야 될 변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대부분 거의 한 70, 80%는 여러분들의 매매에 있어서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들이 뭐 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중요하죠. 중요한데 정작 우리가 매매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어떤 뭐랄까요? 그런 내용들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시기는 1년에 한 3-4번 정도인 것 같고요. 매일매일 여러분들 그래서 뭐 자고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틀어가지고서 해외 시장에다 그런 것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해외발 변수들은 그렇게 크게는 뭐 조심할 부분들은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국내 시장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최근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1분기 뭐가 올랐죠?
철강, 포스코, 두산인프라코로 대표되는 종목들이 최바닥에서 따블이 났어요. 네. 그러면서 시작된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LG 생활건강이 신고가를 찍었어요. 네. 포스코 대림산업 밀리죠? 네. 이미 거기서 답이 나왔어요. 더 이상 이제 성장주, 가치주라는 표현도 좀 그래요. 지금 포스코나 대림산업과 뭐 두산인프라코에 대해서 가치주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저는 되게 가치가 뭡니까? 청산가치를 얘기한다면 말이 돼요. 청산가치라는 거 아니라 네네. 그냥 미래가치, 우리 지금 미래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거 가지고서 가치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늘 LG생활건강이 신고가를 찐 것 자체가 이미 시그널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2분기 들어서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주도주가 나오지 않아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죽하면 현대상선, 한진해운, STX 이런 애들 바닥에서 따블이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뭐 들어가실 필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들이 최근에 좀 나오더라고요. 닭고기, 미세먼지, 뭐 등등. 네. 그리고 뭐 목포, 제주, 뭐죠? 해저터널 관련주들, 신공항 관련주들.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들이 이제 슬슬 죽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확산이 되어 가고 있는데 문제는 전에는 정치 테마를 들어가서 좀 먹었었어요. 하루 들어가면은 이틀 3일 먹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닭고기가 하루 날다 말았어요. 그렇죠? 하루 만에 꺾였죠. 지금 미세먼지도 어저께 올랐는데 오늘 좀 주춤하죠. 뭐 더 갈 수 있겠지만은 지금 테마가 길게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시장이 돌아서는 변곡점에서 테마주들 끝물이 나올 때 나올 수 있는 특징이거든요. 테마가 번갈아가면서 두더지씩 이거다. 그러니까 그럴 때 함부로 여러분 잡으면은요 큰일 납니다. 한방님의 끝물론. 그리고 제목 나오네. 끝물론. 적어놔야지. 그리고 우리가 또 이번에 시그널이 나온 게 저거예요. 그 용평 리조트. 용평 리조트가 상장할 때 상한가더라고. 그다음부터 계속 밀리잖아요. 네. 이미 여기서 어떤 그런 개인 투자들의 투심과 테마에 의한 어떤 그런 것들이 거의 끝물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 한번 들어가겠는데요. 콘텐츠인데 여기 말씀하실 때 3자로 시작한 거는 의도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잡혀가요. 네, 알겠죠. 왜냐면 3자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건 뭐 저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 회사인데 하여튼 그거는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만 의도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어떤 콘텐츠 그나마 지금 섹터를 이루면서 그룹핑 되면서 같이 올라가는 sek터가 많지가 않잖아요. 네. 많지가 않은데 그나마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이건 말해도 되겠네요. 40%니까. 네. 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한 3달 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3달 동안 계속 이게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근데 상황이죠. 오리지널은 이승원 선생님이지. 이승원 교수님이 작년 1월부터 얘기하셨어요. 펜. 그 당시에 100이었지. 그때 100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40대 때? 그러게요. 아니 얼마 전부터 40됐어. 그래서 일단은 제가 거의 한 1월 달부터 계속 한국경제TV도 그렇고 여기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못 갔어요, 솔직히. 답답하다가 이게 튀어 올랐는데. 근데 일단은 지금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지금 중국 자본이 들어가고 있고 들어갈 만한 종목군으로 그룹핑돼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 테마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연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한 여름에서 가을까지? 네. 여름에서 가을까지는 그래도 좀 봐야 될 섹터가 좀 드럼만 치셔서 관련된 엔터주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CJ CGV, 형님격인 CJ CGV, CJ ENM 역시 오늘 CJ ENM 상당히 추세가 좋아요. 네. 그래서 형님들이 아직까지 살아있고 그리고 이 컨텐츠와 관련된 부분들은요 여전히 이번에 어디였었죠? 애플이 타임워너를 인수했죠? 아니요, 인수하겠다고 한번 얘기해놨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애플도 역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전반적인 4G 시대에서는요 인프라가 깔려 있어요. 네, 그렇죠. 인프라가 충분히 이제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필요한 거는 콘텐츠에 대한 경쟁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워낙 두 분이 인수했다고 사실 이거 보는 저도 워낙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하여튼 저는 그래요. 저는 하여튼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올 초에 우리가 딱한 종목 얘기 많이 했잖아요. 결론은 보면 해먹는 애들 엄청 나올 거다. 그래서 이게 1, 2년은 그래서 저는 하여튼 제작 이런 거가 뉴스가 엄청 나오고 그 강남에도
너도 나도 제작하고 뭐 MOE 하는 애 엄청 많을 건데 지금은 그 수준이 아니라 지금 올라가는 거는 제작을 하고 있거나 제작 고상향 그런 것들 위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지속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재료는 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것 같고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 LG생활건강과 아까 얘기는 그거 넘어갈까요? 뭐 넘어가 간단하게 종목 하나 몇 개 말씀드리게 되면은 네. 그 한국콜마랑 덕성 연우 세 개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작년에는 아모레퍼시픽이 올라가는 동안에 지금의 이름을 바꿀 리더스 코스메틱이 40배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장주는 안 바뀌어요. 한미약품은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한미약품 다시 살아났거든요. 네. 아모레, LG생활과 한미약품 대장주를 계속 갈 거고요. 근데 굳이 여러분들이 그걸 할 필요 없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거는 이제 큰 돈 들어가는 외국인들이나 개인들, 기관들이 하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은 그 하이단에서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는지를 보고 가야 되는데 현재 그럴 만한 종목들이 한국콜마, 덕성, 연우 정도가 이제 그런 모습들을 양호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저는 계속 보고 있어요. 리뷰 들어갑니다. 경인양.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종목이죠. 네. 지난주에 한 4,500원대에서 이때 이날 제가 이때 26일이 목요일이네요. 아, 지금도 갖고 있어요? 이 네. 포트에? 그럼요. 오케이. 네. 이날 26일에 이날 목요일 출연해서 말씀을 이제 오늘도 올라 저거? 빨간 네. 거 지금? 네, 오늘 그래갖고 아까 자신감을 필요했구나. 뭐 이것만 올라간 게 아니니까요. 아이 젠장. 아유 이 기고를 어떻게 할 거야? 이승원 교수 교육 좀 시켜. 방송이 이 정도가 기고만장해도 되지. 아니야. 지금은. 아 이거 위험한데? 다음 주에는 안 기고만장해질지도 몰라. 다음에는 갑자기 아파서요. 네. 갑자기 급체가 걸렸다 나오나 해야죠. 네. 그 회사가 저도 이거를 좀 많이 공부를 했는데 네. 이제 슬슬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서 누가 출연해서 특징 좀 저걸 얘기하더라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은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다들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씩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시는 개인 투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뜬금없이 저한테 전 이미 가지고 있는데 이거 자기가 공부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다라고 오히려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염료 회사잖아요. 의료용 염료 회사를 의료용 염료에 대한 어떤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전자재료 쪽, OLED 쪽 염료 쪽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고 거기에 보너스로 사카린 모멘텀까지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세 가지만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중국에서 여러분들 네. 그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은 중국에서 염료 가격이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영양인 같은 경우는 그 의료용 염료 가격 상승에 더해서 뭐 주담한테 물어보니까 단가가 한 30% 올라갈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주담이? 예,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기본적인 사업에서는 영역에서는 충분히 숫자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 추가적인 멀티플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경인양이 뭐 지금 시총도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시총도 아니고요. 그 포트에 저는 뭐 잘 안 보니까 포트에서 네. 이게 몇 프로나 있어요? 경인양이 지금 포트에서 30%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종목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인양이 30%, 페넨터 30%, 유양드엔유 15, 블루콤 15 이렇게 가지고 그래? 있습니다. 그럼 그 유양이는 워낙 이성훈 교수한테 얘기만 해놓고 나는 기억나는 게 잘 모르지만 라이프아이밖에 몰라. 네. 라이프아이 얘기해줘. 라이프아이. 유양 같은 경우는 우리 딱 한 종목 옛날에 농구했을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잖아요. 네. 최근에 뭐 이유 없는 좀 주가 급락이 나왔었는데 근데 왜 떨어졌어 이게 또? 뭐 그래도 안 팔았어? 내용 뚝심 있게? 네. 역시 한방님 다르네. 네. 내용이 그러니까 하락의 이유가 뭐 타당하다라면 파는 게 맞는데 회사는 변한 게 없는데 그냥 주가만 의미 없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 거래가 심히 떨어진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었고. 그때 15% 갖고 있다. 네. 그래서 유양 같은 경우는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최근에 뭐 뉴스 나왔는데 뭐 중국에서 70조인가요? 네. 중국 정부가 70조 OLED 시장 육성 소식이 상승인데 이건 아니고 그 LG전자가 이제 자기네 가전 제품들은 모두 라이파이로 묶겠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나오거든요. 라이파이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유양대뉴 같은 경우는 LG전자 OLED TV의 파워 모듈을 갖다가 독점 납품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LG전자와 관련된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런 커뮤니케이션 잘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LG전자가 가전제품은 향후에 나오는 가전제품 모두 라이파이로 묶겠다라는 어떤 비전을 제시한 만큼 유행대뉴가 지금 라이파이 국내 특허 70% 가지고 있습니다. 뭐 들었네. 그때 기억나네. 네, 국내 특허의 7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이파이 칩을 갖다가 이제 LG전자에다가 독점 납품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근데 대부분 이래요. 아니 그 파워 모듈이랑 그 라이파이랑 뭔 상관이야?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같은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OLED TV 같은 경우는요 전류를 제어하는 기술이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유양등 연유가 거기에 독점 납품하고 있는데 라이파이 역시도 그 핵심은요 기본 바탕은요 전력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전류를 제어하는 기술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뜬금없는 게 아니라 다 일맥상통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포트 이미 가지고 있고 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저는 가져갈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그 와냐 뭐 알아서 잘 하시면 되겠고요. 네. 하여튼 솔직히 들어도 난 이해는 잘 안 돼. 근데 네. 하도 들어서 라이파이만 알아. 그게 얼마나 돈이 된다는 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 좀 이따 뉴스를 하나 그걸 보여드릴 텐데 뉴스 지금 볼까요? 아 같이 봐. 네, 봐. 지금 보게 왜냐면 되면은- 어떤 분들은 잘 모르시니 어떤 분들은 이거 상당히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 계시거든. LG전자가 이제 라이파이 지금 보게 되면 스마트 TV, 냉장고, 에어컨, 조명기기를 이제 라이파이가 라이파이로 빛이야 빛? 예, 하겠다는 건데 이 라이파이가 라이트의 라인가? 예, 네. 아니 LED, 네. LED. 그런가 보다 하는 예, 넘어가면 예, 되지. 또 딱 집어서 네. 뭐라고 또 비판을 하시네. 네네. LED의 약자다. 네네. 지금 보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 LG노텍 그 보게 되면은 이게 핵심이 뭐냐면 차량 충돌 방지 기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라이파이가 이 그 자율주행에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기존의 이 레이저 센서가 비싸다라는 거예요. 레이저 센서가 비싼데 라이파이 칩만 꽂게 되면은 어차피 자동차 그 후미등에 하고 전조등이나 후미등에 전부 다 빛이 LED 다 LED 죠. 등으로 쓰잖아요. 근데 그것만 쓰게 되면은 차량 간 통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레이저 센서 대신에 이걸 쓰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라이파이에 대한 쪽은 그래서 자동차 그 운전 쪽에다 요걸 쓰는 거고 그러면은 야 그러면 라이파이는 빛만 가리면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니? 라이파이만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는 와이파이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와이파이하고. 그러니까 VR 같은 경우를 딱 꼈을 때 VR은 전송 속도도 빨라야 되고 이 VR은 용량이 엄청 큰데 그거를 갖다 기존 와이파이망으로는 전송 속도가 안 따라오니까 그거를 라이파이로 묶어서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라이파이에 대한 쪽을 하이브리드 형태로 이제 구현하겠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LG 지금 스마트 홈 시스템에 대한 쪽을 라이파이에 대한 쪽으로 가겠다. 사물 인터넷을. 그래서 이게 사물 인터넷에 대한 대표적인 주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사물 거기다가 인터넷, 자율주행에 대한 대표 주식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근데 얘는 이제 이게 성장 모멘텀인 거고 돈을 아직 버는 건 아니고. 실제 돈을 버는 거는 이제 그 파워 LED 그 지금 보게 되면 OLED에 들어가는 파워 모듈이 있거든요. 파워 모듈 제어하는 걸로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게 상반기에 뭐 안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적이 하반기로 가게 되면 이게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LG전자 OLED TV 매출 비중을 높일 근데 거니까. 그게 어려운 기술이야 그게? 얘네밖에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기술이. 아니 약간 바꿔갖고 근데 또 만들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얘네가 LG 독점 공급이에요. 아니 내 말은 네. 애플에 있다가 네. 쑥 해갖고 야 저런 거 있으면 해갖고 쑥 만들었고 약간 변형해갖고 쑥 만들면 안 돼? 난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안 돼?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LG의 독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라이파이에 대한 특허 전 세계 특허의 30%를 얘네가 갖고 있고 그 특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온 특허의 절반 이상을 얘네가 갖고 있어요. 유양이가.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력에 대한 쪽은 인정해줘야 된다는 그럼 얘기고. 애플이나 이런데 테슬라가 있다가 네. 좋으니까 저거 우리가 적극 투자했고 내가 그렇죠. 사갖고 테슬라 형님 앨런 머스크 다 사갖고 기술을 쫙 뿌려줘. 그럼 그렇죠. 정말 전 세계 사람 그러면 그래서 이제 좋은 거네. 대박 나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이- 앨런 머스크는 예. 아시다시피 그 핵심 기술을 다 오픈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를 갔을 때 자율주행 자동차를 갔을 때 이쪽으로 이쪽에 얘네들 기술에 대한 쪽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데 이제 되게 긍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돈을 아예 없는 깡통 회사에서 라이파이 한다 그러면은 뭐 라이파이 하는 애들이 있어요, 몇 개. 근데 걔네들이 탄력이 더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앞으로 숫자가 찍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자료들 하면은 있죠, 기업 분석 자료들.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양이라는 것들은 거죠. 오케이. 그러면 그것들은 아마 보니까 공대생 화이팅 승호님. 제가 맨날 나는 오늘 너무 고퀄이라서 중간에 낄 수가 없네. 해봤자 혼나니까. 그러니까 여기 많은 분들이 벌써 쓰였어. 어떤 분은 저거 아니다. 뭐 통신 뭐 어렵다. 어떤 분은 라이파이 전용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하다. 관심 있으면은 LED 컨퍼런스 한번 보시면 잘 나와 있다. 그러니까 특히 뭐, 이제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라이파이 전송망이 공항 같은 데 이제 보안이 필요한데 그리고 그렇겠네. 전자파 간섭이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전자파 간섭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이제 병원 이런 데다 이제 그 라이파이망이 구축돼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같이.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좀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내용 너무 좋은데? 네. 근데 역시 한방님이 계시니까 내가 조금 더 이해했고 아까 자율규제 그 기사 있죠? 그 기사 네. 좀 올려드려. 자율규제. 아까 그 기사 있죠? 네. 전 딴 건 몰랐는데 제가 요즘 그 드라이브리스 카 있잖아요. 네. 거기 완전 꽂혀 있거든요. 네.
제 모든 관심 거기에 꽂혀 있어요. 제가 90%가. 그거는 몰랐거든요. 여태까지 라이파이 그게 핵심인데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차끼리 안 부딪히고 이런 거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아, 그거 정말 좋은 재료인데. 야, 정말 제가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보겠는데요. 가시기 전에 네. 전혀 준비 안 한 거 뜬금없는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혹시 한방님한테 예전에는 그냥 쑥 물어봐도 상관없잖아. 네, 네. 근데 한방님 되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어. 이거 다 우리 원고 잊어버리시고요. 네. 술을 드시잖아요. 네. 술 드시잖아요. 네. 차도 있으시잖아요. 네. 혹시 어제나 그제 음주 안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아니 느낌으로 네. 음주 하잖아. 음주. 그 대리를 할 거 아니야. 네. 1588 할 것 같아. 카카 할 것 같아. 카카오 드라이버 할 것 같습니다. 커니. 근데 두 분이 갈렸는데 네. 두 분이 약간 달렸는데 한 번은 10,000원 서비스 주잖아. 그거 말고도 할 것 같아? 왜냐면은 저는 가격을 생각 안 하거든요. 역시 한방님은 아니, 가격은 중요한 게 아니지. 있는 집 아들이야. 있는 집 아들은 있는 집 아들이야. 은수죠. 은수죠. 저는 대리 부를 때 항상 뭐 어떻게 하냐면요. 거기서 부르는 가격 있잖아요. 저는 5,000원 더 드려요. 왜요? 빨리 오라고. 그럼 또 빨리 와? 네. 왜냐면은 가격이 높으면 빨리 콜이 잡거든요. 아, 그게 쓰는 난이 있어? 아니요, 그냥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그러면 뭐 어디서 어디까지 얼마예요? 뭐 15,000원입니다. 그러면은 네, 그럼 2만 원 불러주세요. 그러면은 난 안 해봐서 몰라. 네. 근데 그 콜센터에서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할 2만 원을 뿌리는 거죠. 아. 행선지 2만 원 뿌리면 기사 보고서 음. 빨리 자꾸 콜하니까 그만큼 더 빨리 오는 거죠. 아. 근데 네. 저는 카카오 드라이버를 모르겠다. 저는 쓰겠다라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대리를 부르면서 가장 짜증난 게 뭔지 아세요? 가격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위치를 설명하기 그렇게 짜증나요. 그러니까 가게에서 불러달라 그래. 가게에 가서 가게에서. 그건 나라시고 오지 잘못하다가. 내가 있는 위치를 설명하는 게 제일 짜증나거든요. 어. 아, 여기 어딘데요? 막 술김에 술도 취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근데 카카오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내가 있는 위치가 이미 장소 정돈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귀찮음은 사라졌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사람마다 뭐 가격이 중요할 수도 있고 뭐가 더 중요할 수도 가격 있지만 센서티브는 여기 왼쪽에 있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팁 문화가 발전한 우리 김성훈이 따로 있고. 재밌네. 그냥 제가 있는 위치를 설명하여 어떤 그런 귀찮음이 없어진다는 것 자체만 놓고 보면 제가 평소에 그게 가장 짜증났기 때문에 이미 뭐 터치 몇 번으로 부를 수 있다는 건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카카오 드라이브는 오토의 기본에 충실하다. 거기도 뭐 나가서 뭐 카카오에 런칭하니까 기사들이 이제는 배에서 뭐 물 빠진 사람 구해주니까 뭐 내놔라 이런 식으로 막 별의별 얘기 다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여러분 써보시고요. 편리하면 그게 된 겁니다. 오토의 기본은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지. 카카오에 대해서 자꾸 뭐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은데 일단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그냥 카카오가 하게끔 냅두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카카오만큼 OTO 쪽에서 지금 선두로 가는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려야죠. 지금은 관심은 없으나 카카오 주식을 사면 될 것 같아. 카카오 주식 살 때는 아니죠. 살 때는 아닌데 그게 만약에 잘 되면. 그래서 살면 아마 잘 전반적으로 확인되면. 오토 쪽에 지금 최강자가 네. 시장을 선점한다라면은 지금 카카오가 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자체는 저는 쿠팡이 지금 엄청난 적자를 내면서 투자를 하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네이버가 광고가 잘 돼서 돈 벌고 라인 때문에 노지 끼고 그런데 저는 네이버보다 차라리 카카오를 장기적으로 보지 않나. 나 의견 바꿔야 되나? 한방님, 나는 항상 카카오보다 네이버였는데 한방님 말씀 들으니까 네이버도 카카오. 바꿀까? 난 또 슬쩍 바꾸잖아.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 한방님. 저는 뭐 한방님이 계속 잘 돼갖고 일단은 저거 나한테 사주기로 했잖아. 자기는 뭐 받기로 했어?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하고 쇼핑하고 있어요. 아이쇼핑 요즘에. 가격대를 20만 원이라 가격대를 설정하고 난 뭘 받아야 되나 이러면서 1등 찍히면 검색했다가 내려가면은 검색 안 하고. 이게 그냥 제 거라고 생각하고. 좋아 보이네. 내가 또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뭐 나중에 강의하고 나중에 책을 같이 쓰자 그래야 돼. 우리 책도 하나 써야겠네. 수익률 게임 대회 1등의 비밀. 한방. 막 놓네 갖고. 나를 우리 부록으로 관심법하고 자기도 말아놓고. 관심법 아침에 먼저 정돈이 옷을 갈아입고 눈을 지그시 감는다. 대박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출근하는 택시 안에서.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